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아무리 사위라고는 하지만 장모님이 이러실 줄이야. 허리가 아파서 그러니 최서방이 또 한 번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번처럼 시원하게 해줄 수 있지?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어느덧 12년 차인 남편이랍니다. 지방에서 살다가 제가 회사 이직으로 인하여 서울로 이사를 왔고 아내와 함께 그렇게 서울에서 산 지도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지방에서 살 땐 혼자 되신 장모님과 거리가 멀지 않아서 자주 찾아뵙는 날이 많았거나 혹은 장모님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던 날이 많았는데 이렇게 서울로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 혼자 되신 장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장모님이 찾아오시는 것도 많이 힘들어진 요즘이랍니다. 장모님에겐 자식이라곤 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제 아내이지요. 그리고 장인어른은 4년 전 지병으로 돌아가셔서 장모님은 그동안 쭉 혼자 지내셨답니다. 대릴사위는 아니더라도 혼자 되신 장모님이 안쓰러워서 제가 장모님을 모시고 싶었지만 갑자기 또 서울로 이직을 하여 그게 쉽지 않았고 장모님도 지금 지내시는 곳에서 벗어나 도시 속 서울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아내와 함께 둘이서만 서울로 오게 되었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답니다. 오랜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갖지 못했고 급기야 아내는 기관에 의뢰까지 생각해봤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를 갖고 싶었기에 좀 더 기다려보자 한 것도 벌써 5년이나 넘어가네요. 그래서 그런가 장모님도 늘 우리 부부에게 헌신적이시랍니다. 빨리 애가 들어서야 하는데 걱정이라며 언제나 아내는 물론 저까지 챙기시며 지극정성이신 거죠. 애 잘 들어서는 보약은 기본이고 어렵게 구한 거라며 저만 먹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약초 등 별의별 것들을 다 가져다 주셨지만 역시나 우리 부부에겐 삼신할매가 다녀가지 않는 것이 못내 야속하기만 하네요. 이렇듯 자식 하나 없이 아내와 전 서울에서 1년 가까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식이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는 늘 빠지고 싶었지만 아시다시피 이직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회사라서 나 혼자만 빠지기도 그렇고 해서 늘 회식 자리가 있으면 참석을 했었지요. 여지없이 술을 따라주는 대로 다 마셨는데 소주, 맥주, 양주, 폭탄주는 기본이라 그런지 그렇게 술에 잔뜩 취해 집에 가는 날이 바로 회식 날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언제나처럼 숙취가 안 돼서 지각은 기본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술을 마셔야 하는 회식이 싫었지만 그날도 하는 수 없이 회식이 잡힌 터라 영락없이 끌려다니며 억지로 술을 마시게 되었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시고를 반복하니 술이 얼큰하게 취해버렸습니다. 대리를 불러서 가까스로 집에 도착하니 술기운은 더 올랐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질 지경이었죠. 집으로 들어가 문을 열고 뻗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술 취한 나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누워있는 것만 같았죠. 매번 내가 취하면 옷이라도 갈아입고 자라고 하던가 발이라도 씻고 자라고 했던 아내였는데 그날만큼은 아내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펑퍼짐하게 잠을 자는 아내. 결혼 전엔 참 날씬했는데 이렇게 펑퍼짐하게 몸이 변해버리다니. 결혼한 지 12년이나 흐른 세월이라지만 그 세월 또한 야속하기만 하네요. 비록 펑퍼짐하게 변한 아내이지만 술도 먹었겠다. 기분이 좋아서 아내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자려고 하는데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손으로 저를 밀어내더군요. 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아내 곁으로 찰싹 다가갔는데 이번에도 역시 손으로 저를 밀쳐냈답니다. 술을 마신 알딸딸한 상태에서 아내에게 말을 했죠. 당신 왜 그래? 라고 하니까 들려오는 대답은 최서방, 날쌔. 순간 잘못 들었나 싶었답니다. 아니 최서방이라니. 아내가 웬 나한테 장모님처럼 최서방이라고 부르는 건가 술김에 생각했는데 그 목소리는
아내가 아닌 귀에 익은 목소리였고 무엇보다 나이도 좀 들어 보이는 목소리였답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실눈을 잠시 떠보니 아니나 다를까 제 옆에 아내는커녕 장모님이 계시더군요. 그리고 장모님도 자다가 깬 듯한 표정으로 저한테 최서방이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장모님이 갑자기 어쩐 일이시냐고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딸애한테 못 들었냐고 하면서 오늘 낮에 이것저것 밑반찬하고 보약 한 재 지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마음을 최대한 진정시키고 그러시냐고 말은 했지만 술에 취해서 그것도 쉽지 않아 정신 못 차리듯 해롱해롱거리니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최서방, 그래도 방은 제대로 찾아와야지. 여긴 작은 방인데. 자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머쓱해서 그럼 집사람은 어디 간 거냐고 물으니 아니 보약도 지어오고 이것저것 밑반찬도 머리에 이고 와서 그런지 허리가 약간 아파서 좀 누워있겠다고 하니까 딸애가 파스 붙여준다고 여기저기 뒤지며 파스를 찾더니만 집에 파스가 없자 이 늦은 시간에 약국 좀 갔다 온다면 아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약국 문이 다 닫을 시간이라 너무 늦은 것 같다고 하니 장모님은 안 그래도 아까 좀 전에 전화 왔는데 동네 근처는 다 닫았다면서 좀 더 번화가 쪽으로 가면 약국이 늦게까지 하니까 거기서 파스를 사온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며 장모님은 작은 방에서 잠이 드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빤히 보시더니 최서방, 아무리 회사 일이 힘들어도 맨정신으로 들어와야지. 그래서 애가 들어서겠냐고 하면서 우리 딸이랑도 매번 그런 식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니라고 말하며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제가 과음을 했다고 하니까 과음 자주 하면 안 좋다고 하시면서 과음을 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알겠다고 했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장모님이 한쪽으로 허리를 움켜잡으시고는 아이고, 허리야. 라고 하시길래 허리가 많이 아프시냐고 하니까 좀 아프긴 한데 파스 붙이면 금방 나을 거라고 말씀하시니 뭐 제가 그 상황에 딱히 해드릴 게 없더군요. 그래서 다시 안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장모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최서방 그러지 말고 뜨거운 물에 수건 좀 적셔서 허리에 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픈 허리가 좀 나을 것 같다는 장모님 말에 저도 술에 취해서 피곤했지만 나이 든 어르신이 얼마나 아프시면 저럴까 싶어 알았다고 하고 물을 뜨겁게 데워서 수건에 적셔서 갖다 드리니 장모님이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 수건을 자신이 직접 얹으시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게 혼자 하시려니까 잘 되지 않고 수건이 자꾸 옆으로 흘러내리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해드리겠다고 하니 장모님이 그래 주겠나? 라고 하시면서 자세를 취하시는데 아무튼 저는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 허리 위에 살포시 얹어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이에 반응하듯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다. 그러시는데 정말 흐뭇하더군요. 그러다가 다시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서 물을 쫙 짠 다음 다시 또 올려드리니 역시나 시원하고 좋다시던 장모님. 그렇게 장모님에게 몇 번이고 찜질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약국에 다녀온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파스를 사갖고 들어왔죠. 저보고 아내가 언제 왔냐고 하더니만 이내 한 손으로 코를 막으면서 당신 또 술 마시고 온 거냐면서 대체 이 회사로 이직하고 나서부터 술 마시는 날이 부쩍 늘었다는 아내의 잔소리. 술도 잘 못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매번 술 마시냐고 흰잔을 주니 허리를 드러내며 온찜질을 하고 계시던 장모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며 너는 왜 이렇게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하냐면서 그래도 집안의 가장인데 그럼 못 쓴다고 하며 남편 길을 살려줘야 애도 잘 선다고 하시더군요. 장모님의 그 말에 아내는 잠시 뭔가 좀 이상했는지 장모님에게 엄마는 그런데 왜 그러고 있어? 라고 하더군요. 저와 단둘이 계시던 장모님이
허리를 보이며 수건찜질을 하고 있던 게 영 이상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런 장모님이 아내에게 허리가 안 좋아서 온찜질 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다 보니 최서방이 수건 좀 올려준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장모님은 아내에게 넌 그럼 내가 최서방이랑 무슨 딴짓이라도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냐면서 약간 어이없다는 말로 아내에게 말하니 아내가 입을 뾰루퉁거리며 파스 붙여준다고 하며 사온 파스를 뜯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 빨리 씻고 자라고 하길래 전 알았다고 하며 장모님에게 인사를 했고 안방으로 가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아내는 온데간데 없고 장모님만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에게 집사람이 안 보인다고 하니 콩나물이 없어서 사러 갔다며 자네 해장해 주려고 콩나물 좀 사오라고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말한 후 이제 씻으려고 하는데 장모님이 제게 하는 말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 최서방 때문에 자기 아픈 허리 다 나은 것 같다며 자고로 남편 없으면 몸이 아파도 고생인데 어제는 정말 죽은 남편 대신해서 최서방이 지극정성으로 허리에 온찜질을 해줘서 너무나 고마웠다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참 머쓱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약 한 제를 제게 전해주시며 이거 먹으면 애 금방 들어서니까 딸애랑 잘해보라고 하시면서 자기는 콩나물국 끓여놓고 갈 테니 출근 잘하라며 다음에 또 오신다고 하셨답니다. 그런 장모님을 보더라도 빨리 첫애가 생겨야 하는데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그렇게 장모님이 가시고 한 달 뒤 장모님이 또 오셨는데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절 보고 오늘은 술 안 마시고 왔냐면서 안 마시고 왔으니 오늘은 자기랑 한잔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딸애는 자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둘이서 한잔하자고 하길래 뭔지 모르게 아내에게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이 느낌은 뭔지 그렇게 장모님과 부엌에서 살금살금 조용조용 남 모르게 주거니 받거니 한잔하고 있었는데 글쎄 어느새 잠에서 깬 아내가 부엌으로 오더니만 자기 빼고 단둘이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묻지 않겠어요? 그 말에 장모님은 그냥 최서방이랑 오붓하게 술 한잔 하려고 하는데 뭐 잘못됐냐고 말하니 아내가 이번에도 역시 입을 뾰루퉁거리며 다시 자러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날에는 대부분 이런 패턴이 계속되고 있네요. 어찌하다 보니 저는 장모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고 그걸 본 아내는 뭔지 모르게 저와 장모님 사이를 질투하듯 이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모님과 단둘이 있을 땐 왜 이렇게 아내 눈치가 살짝 보이던지 장모님도 그런 아내를 의식이라도 하신 듯 아내에게 한 소리씩 하시는데 참 알다가도 모를 서로만의 감정인 것 같네요. 그때였습니다. 아내는 시장에 갔고 장모님과 단둘이 있게 되었는데 작은 방에서 장모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허리가 아파서 그러니 최서방이 또 한 번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번처럼 시원하게 해줄 수 있지? 그렇게 또 지극정성으로 온찜질을 해드렸네요. 모쪼록 장모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면 건강이 최고니까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